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중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교육수련 소관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호양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 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울주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박종화입니다. 먼저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천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3쪽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폭넓은 주제의 도서와 비도서 자료를 확충하여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주제의 오디오북 등 비대면 디지털 정보 자료 제공과 지역사회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DVD 자료를 기관에 택배로 대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디지털 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로 24시간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운영과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 대차 서비스를 실시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삶을 가꾸는 평생학습 지원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초등학력 인정 문예교육 졸업생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배움 학교를 신규로 개설하여 지속적인 학습 욕구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주최하는 신중년 인문학 프로그램 도서관 지혜학교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 각급 학교와 기관,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책꾸러미 택배 서비스는 매년 신청 학교가 증가하여 올해는 1,165학급에 31,200여 건이 신청되어 학생들의 독서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지역사회기관의 원활한 소통과 지식 나눔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 35개관, 지역아동센터 3개관의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가 이용자 중심의 지식 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주제의 자료 중 5,867건을 확충하여 제공하고 신속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지적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 나 미래를 여는 독서 문화 서비스 전개입니다. 각 분야의 우수 학술 및 교양 도서를 한 곳에 모은 학술 도서 코너를 마련하여 양질의 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화 구연, 여름 독서 교실, 북스타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각종 전시회 및 독서의 달 행사를 전개하여 책 읽는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다 삶을 가꾸는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학생 및 지역민들에게 자기개발 향상과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하기 위하여 어르신 배움 학교,
독서 토론 자격증반 운영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과 초등학력 인정 문예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 연계 독서 활동 지원으로 평생 학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조 배움과 나눔의 독서 활동 지원입니다. 2017년 시작한 책구름이 지원 사업은 현재 456종 14,0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2배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중고 특수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색 사업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 공동체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울산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센터, 작은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와의 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책 읽는 문화 조성과 정보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책, 사람, 문화와의 행복한 만남이 있는 울주도서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화 울주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남부도서관장님부터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남부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김현미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과 천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도서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 현황과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도서 비도서 자료 5,980여 권을 확충하고 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는 등 보안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에 매진하였습니다. 초등 학력 인정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1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 등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을 하였고 특히 어린이날 100주년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는 등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독서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용자 중심 지식정보 자료 확충과 맞춤형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 비도서, 연속 간행물, 이용자 맞춤형 자료 등 다양한 자료 확충과 웹과 모바일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DVD 관여 대출 서비스인 집콕 영화관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이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반응형 홈페이지로 현재 개편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 맞춤형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초등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직장인, 학부모 등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리의 인문학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입니다. 생활 속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의 도서 대출 및 반납 편의를 위해
각 자료실과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 총 26만여 명에게 72만여 권의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여 관심 있는 다수의 참여 등 호응을 얻었고, 장애인, 임산부, 노인 대상 무료 책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여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실 및 스마트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조 꿈을 키우는 학교 독서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와 협력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독서 환경 조성과 학습활동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방학 독서교실, 학교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독서활동 지원과 초등 방학 및 방과 후 돌봄교실 대상 어린이 책 읽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학교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인성다독, 마음다독, 어린이 책 읽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학생 독서 활동 및 인문학 지원과 청소년 도서관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우리 도서관의 특색 사업 인문학 속 숨어있는 행복 찾기입니다. 꿈을 키우는 학교 독서교육 지원 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하반기에도 돌봄교실 어린이 책 읽기,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특강, 가족 독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쉼과 휴식이 있는 독서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삶을 가꾸고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전 지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도서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일 날 이렇게 오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좀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김현미 남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금숙 동부도서관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동부도서관장 정금수입니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2년도 우리 울산 동부도서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울산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울산 동부도서관 주요 업무 계획과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주요 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은 비문의 학습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식정보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 문화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정보 소외계층의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자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북스타트, 도서 택배 및 배달 서비스 운영 등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적 경험을 확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독서 생활화를 위한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생 대상 독서 마라톤 및 책 읽고 생각 플러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책이랑 인문 톡톡 및 아프가니스탄 학생 도서관 체험학습을 운영하여 학생 독서 역량 강화 및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독서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지난 6월 국공립장애아 전담 우리두리 어린이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독서 지원과 문화체험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작은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독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내진 보강과 주차장 전면 재정비 및 내부 환경공사를 7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방보조사업비 지속 요청으로 동구청으로부터 추경 예산 7,128만 원을 확보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 이용자 중심 지식정보 자료 확충입니다. 상반기 다양한 주제의 도서와 비도서 자료 5,322건을 확충하였으며 이용자 빛의 희망 도서와 정보 취약계층 대상 자료 등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 소통과 공감의 독서문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과 독서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방문 및 택배 서비스, 순회문고, 치매도서 코너 등의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고 향후 문화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공연 등으로 독서 문화 생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구비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여름 휴가철에 책과 함께 즐기는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한 바다도서관 운영과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과 10쪽 함께 읽는 독서로 평생 독서인 양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초등학생 독서 프로그램 지원, 중학생 인문학 강좌를 통한 문제 해결력 및 독서력 강화, 중고등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설계 프로그램 지원 등 독서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및 바른 인성 함량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교 도서관 역량 강화 지원과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독서 능력 향상 및 책 읽는 학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특색 사업으로 동부도서관 개관 30주년을 맞이하여 작가 초청 강연회 및 사진으로 보는 도서관 발자취 전시와 자료집 등을 발간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학습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위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인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숲체험 활동으로 친환경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 우리 도서관의 중점 사업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지식정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학습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배움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동부도서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금숙 동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견 중부도서관장님으로부터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중부도서관 관장 김숙현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홍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 중부도서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 조직과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도서관 예산은 4억 5,938만 6천 원입니다. 2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독서 활동 지원입니다. 울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책을 매개로 인문학 속 10대를 그리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공도서관 이용 및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역사 탐방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우리 동네 한 바퀴 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중구 원도심 내 동원, 울산 읍성길 등 중구간 내 문화유적지에 대한 강의와 탐방으로 우리 동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애양심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620만 원을 지원받아 문학과 예술로 지역을 이해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50세 이상 신중년 세대의 지혜롭고 성숙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근로 대학생과 함께 1:1 맞춤형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대학생과 문해학습자와 1:1 맞춤형 보충학습 지원으로 개인별 학습 능력 차이에 따른 격차 해소 및 어르신에게는 학습을, 대학생에게는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정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지식정보 자료를 확충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으로는 다양한 정보 자료 확충으로 도서, 비도서 등 2,325 권점을 확보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 도서 재기증 및 독서 활동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 활동 지원입니다.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 문화 행사 운영으로 책 읽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으로는 종합자료실 등 3개 자료실 운영과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 및 독서 활동 지원으로 예산 4,022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책술의 책나눔, 책나들이 행사, 도서관 주간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독서 활동 지원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우편대출, 무료도서 택배 서비스, 순회문고 운영 등 지식정보 제공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배우는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교육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운영 예산 4,211만 원입니다. 학생, 학부모 평생교육으로 7개 강좌 951명이 참여하였으며 평생교육 강좌를 통해 익힌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가져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향후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2단계 과정 운영과 취약계층인 장애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름방학 특강,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 미래지향적 디지털 정보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실시간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 관리 및 제공을 위해 5,149만 3천 원의 예산으로 정보 검색을 위한 이용자용 컴퓨터 서비스, 원문 DB 서비스, 온라인 VOD 서비스, 온라인 지역작가 갤러리 운영 등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및
연석 간행물 제공으로 이용자 정보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올해 우리 도서관 특색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더 챙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지원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 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국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상반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장애학생 대상 꿀잼 음악놀이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책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중부도서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견 중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혜점 교육수련원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7일 1일자로 교육수련원장으로 발령받은 김혜점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함께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교육 가족 모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밝고 알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수련원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수련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총무과 1개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행정 3명, 기계운영 시설관리, 교육공무직 각 1명, 그리고 특수운영직군 4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쪽 예산 현황입니다. 교육 일반 부분 2억 7,216만 4천 원, 인건비 부분 1억 6,427만 6천 원으로 총 예산액은 4억 3,644만 원입니다. 3쪽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복지 증진 휴식 공간을 위한 운영에 있어서는 2,176실 11,654명에게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교육 및 공공기관의 연수 회의 장소로 1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내외부 환경 개선 현황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 및 환경 개선은 총 10건으로 약 8,211만 3천 원을 투입하여 내외부 환경 개선을 상시 실시하고 이용자 편의 중심의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내외부 환경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물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객실 TV를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도색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 집기, 식탁 일부 의자를 구입하여 노후된 시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4쪽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 조성입니다. 매주 코로나19 방역 및 주기적인 원사 내 외부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객실 비품 유지, 보수 및 교체를 실시하여 수련원 내 외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용객 환경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 부분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여가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혜점 교육수련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중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교육수련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수련 원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실무 관계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그 관장님들이 보통 이렇게 남자 우리 관장님도 많았는데 능력이 뛰어나서 전부 그 우리 여성 관장님으로 다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도서관이 가장 그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또 우리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 관장님들이 더 주민에 대한 배려 또 세심한 관리를 더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뭐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개 도서관을 제가 어제 쭉 작년 대비 올해 분석을 한번 쭉 해보니까 우리 그 관장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이제 편성할 때 동부, 남부, 중부, 울주 관장님들이 그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들어가는 것 말고 어떤 그 신규 사업이나 그 특색 사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다 올리지요. 우리 동부도서관 관장님이 뭐 대표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 이제 예산을 편성을 본청에 할 때 우리 관장님들 주도하에서 이렇게 보통 하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본청에서 우리 도서관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되죠. 저희 도서관의 경우에는 보례산인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갖고 조금 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시설비 예산이 추경으로 늘면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그 시설비 예산이 좀 반응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줄었고요. 그 본예산으로 봐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설비를 빼고 하는 거죠. 네, 추경에 그 반영의 그죠. 아니 뭐 추경은 또 뭐 추경이고 보통 네. 이제 도서관에 대한 중점 사업이 뭐 시설 개선, 노후와 그 여러 가지 교체도 중요하지만은 네.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가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우리 도서관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올라가면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4년치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네. 수요가 늘어나면은 몇 푼이라도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울주 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울주 도서관장님 예, 그 2011년도에 보니까 9억 4,700인데 요번에는 9억밖에 안 된다 그지요? 지금 그 21년도 거는 이제 결산 지금 뭐 22년 거는 본예산 기준에서 아마 추경이 조금 차이 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 중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남부, 동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 자체가 이제 4년간 추이를 보면은 계속 줄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핵심이 뭔가 하면은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이 이렇게 이제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도서 자료 확충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우리 관장님은 다 제 말에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동의하시면 뭐 이야기를 하셔야 제가 다음을 넘어가는데 이 도서 자료 확충 면에도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올해가 제일 작습니다. 뭐 예산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자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도서관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도 도서관만의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는 신간도서도 많이 가져와야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설도 확충돼야 될 것이고 제반상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뭐라 해도 도서관은 책입니다. 맞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작년 올해만 비교해도 도서자료 확충의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게 왜 줄어들까라고 이제 전체적인 업무 보고를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업무,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에 굉장히 발을 많이 뻗쳤더라. 그게 이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교육 정책에 보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나름대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도서관의 본연의 임무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도와 제가 또 비교를 쭉 다 해봤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우리 울산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자 우리 4개 도서관에 내려가는 예산이나 도서 구입비 이걸 가지고 자 단순하게 평가하지 말고 타 시도와 또 비교해봐도 울산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우리 관장님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도서관의 본연의 업무에 맞는 그 뒤에 보면은 저게 있잖아요. 왜? 특색사업이나 중점사업. 이런 부분들에 치중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신간도서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이 와서 아무 저거 없이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부분들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특색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요번에 그 30주년 행사죠. 동부도서관장님? 네. 예.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30주년 네. 행사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다, 그지요? 네. 의미 있는 행사고 또 나름대로의 그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동구에 있는 주민들 또 학생들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네. 특별한 30주년이기 때문에 네. 그 예산을 보니까 250만 원 맞습니까? 네. 그 왜 그렇게 30주년 행사를 왜 이렇게 기획을 하십니까? 제가 1월 1일자 오니까 그 250만 원 대가 있던데 안 그래도 좀 부족하다 이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하려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30주년 행사인데 아니 이렇게 하시면은 의미가 없어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연을 하려고 보니까 공연을 이제 초대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공연 예산이 한 50만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100만 원 이상 들어야 이렇게 초청이 가능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분 초청하려니까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우리 규모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차피 그 어떤 기획의 단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30주년께서 아주 거대한 그런 어떤 그 행사 같습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가 보니까 너무 좀 협소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도서관장님 선에서 그 지원청에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도서관장님 계시는 거예요. 해서 조금 옳은 행사가 좀 됐으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그 우리 울주군의 특색 사업 울주 도서관장님. 예, 요번에 바뀌었습니까? 예 1월 1일자 왔습니다. 그럼 뭐 질문해도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뭐 간단하게만 할게요. 울주군의 그 우리 특색 사업, 울주 그 도서관의 특색 사업이라 해가지고 한번 보실래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여기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네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울주 도서관에는 특색 사업으로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민과의 어떤 협력, 뭐 상생 또는 그 여러 가지 도서 업무에 이렇게 이제 하는 역할이 많던데 좀 특이하게 울주군에 있는 공동체 마을, 작은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와 연결되어서 특색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마을 공동체에는 우리 어떤 식으로 가서 이걸 갖다가 협력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나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입니다. 마을 공동체 이 부분은 우리 옛날 그 마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 센터가 울주군 있습니다. 군건정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개소가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그 마을에서 놀자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책을 거기 도서에 읽고 거기에 나오는 부분을 그 마을 인근에 가서 뭐 자연 친화 생태적으로 해서 그 실제로 탐사를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 지원 요 부분은 울산 시내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나 울주군에 작은 도서관이 좀 많습니다. 대규모의 공공도서관 외에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뭐 법인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있는 그 도서관들도 다 작은 도서관을 5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할 때 좀 필요할 수 있도록 운영 상담이나 뭐 독서 활동지 제공, 도서 대출이거나 또 장서 점검 같은 그 부분에 컨설팅 같은 것도 필요한 그 도서관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또 특히나 또 지역 아동센터 요구는 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많아서 방과 후에 거기 활동하는 그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뭐 동화 구연이나 독서 그 동화 책 읽어주기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성을 살린 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제 본연의 뭐 임무는 설명을 잘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또는 지원청에서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뭐 나라가 협력을 한다는 어떤 보조 역할을 해준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또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연의 의무와는 다르다. 왜냐하면은 그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지역에서 도서관에서 협력해 주는 거지. 이게 지금 교육청의 그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에서 뭐 거기에 협력을 한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해서 표시도 나지 않을 뿐더러 이런 본청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사실 특색 사업으로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그 작은 도서관도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이미 다 정착화되어 있는 부분이지 이걸 총괄하는 울주를 총괄하는 울주 그 도서관에서 지역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들이 2013년에는 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으시면 좋겠다. 그 달라지는 면은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도서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되 그 특색 사업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그 지역의 도서관에 알맞는 좀 특화된 또 예산도 좀 많이 가미된 그런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강대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5년도인가 4년도부터 5년도까지 영국에 내가 지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주말이나 주중에 보면 노인들이 전부 다 도서관에 가더라고요. 제가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의 어떤 우리도 이야기하면 뭐 그리 큰 규모는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같이 교류하고 또 독서도 부분적으로 토론하는 그 문화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도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 저는 주위에 혹시 작은 도서관이나 뭐 이렇게 보면 부분적으로 과거에 제가 아주 그렇게 인상 깊었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눈에 보인다는 그 자체는 참 다행스럽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중부 도서관은 없습니까? 북부. 네, 없습니다. 북부는 왜 없죠? 그거는 내가 별도로 내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북부가 굉장히 지금 성장 가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추정하기로는 그 북구가 예전에 이제 동구하고 이렇게 구가 없었다가 갔기 때문에 이 도서관들이 생긴 게 보통 한 30년 이상 되거든요. 그때 이제 구에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그때는 북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북부도 지금 인구가 굉장히 지금 평창 가도이기 때문에 또 특히 또 젊은 세대가 많고 해서 아마 어느 다른 데보다는 신지식에 대한 어떤 갈망이 더 크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부도 그렇고 한 중부, 동부, 남부, 울주 전체적으로 신간 이 도서 구매에 대해서 실적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따나 없는 예산을 잘 이렇게 활용해 주셔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그 네 분의 도서관장님께서 계시는데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각각 이렇게 도서관별로?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부 도서관장님. 네, 중부 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우리 중부 도서관에서 안 하고 있는 좀 괜찮다 하는 다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저희 중부 도서관에서는 좀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작년 2020년도부터 그 전통시장 내 책수레 책나눔 그 중부 도서관에서 하고 있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 중부 도서관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네네. 또 더 다른 도서관에서도 더 잘하는 게 뭐냐 이거죠. 다른 도서관에서 다른. 지금 남부 도서관에서 이제 학생 대상으로 이제 인문학 쪽으로 그 인성다독이라든지 예전부터 인성다독, 인문학 강좌 알자 이렇게 학교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강좌가 많습니다. 그런 강좌가 학생들이 이제 또 크면은 시민이 되니까 그런 인문학 강좌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세계 아마 다른 도서관도 인문학 강좌를 그 중고등학생 대상 하고 있습니다. 저 울주 도서관장님. 예. 다른 도서관에서 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울주보다도 좀 특색 있게 앞으로 저런 거 우리 울주에도 꼭 좀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저는 또 이런 쪽에서 우리 도서관만 하고 있는 걸 한번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제 도서관이 4개 이제 교육청 소속에 다 비슷하게 공유해서 잘 하고 있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이 서로 벤치마킹도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이제 중부에서 하고 있는 뭐 다른 도서관을 이야기하면 중부 도서관에서는 이제 지금 중부 도서관 이전하기 전에서 이제 상가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책술에 뭐 그쪽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도서관에서 잘 하고 있는 거는
책구름이 무료 택배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다른 도서관이 하고 있지 않는데 도서 한 종을 가지고 30권 정도를 구별해서 각 울산 시내 관내 초중고 하나 단체나 동아리 이런 쪽에서 원하면 한 달 정도 빌려줍니다. 그러면 같은 책을 읽고 같은 토론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독서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매년 신청자가 많고 있어 그거를 뭐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 얼마나 잘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른 도서관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실제 좀 다 갖고 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하고 또 그 동네의 어떤 실정은 다르니까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또 조금 모디파이도 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높아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극화 문제도 많고요. 또 이 노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도 많고요. 또 구성원도 또 다문화도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회적인 어떤 문화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도서관이 하나의 또 돌파구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우리 각 도서관장님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다문화 가족 또 사람은 멀쩡하지만 또 직업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정보가 또 취약하다라든가 또 정보의 또 중요성도 중요해.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도서관의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많이 갖추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도서관에는 많은 것을 투자를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접 보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학충이나 이렇게 건물을 새로 지은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좁아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어떤 이런 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는 저희들도 정말로 상수 들고 환영할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천미경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천미경 의원입니다. 예. 우리 관장님, 원장님 다 여성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뿌듯하네요. 이제는 모든 이제 여자 남자 없이 능력에 따라 다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저도 아까 우리 강대결 의원과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그런 내용들에 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그 배정돼 있는 예산을 보니까 평생 학습에 그진 예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도서관이. 그래서 남부 도서관은 10억 중에 한 5억 정도가 평생교육 학습비로 돼 있고, 동부도 7억 중에 한 3억 정도, 그리고 중부도 4억 6천 중에 한 2억 정도, 그리고 울주도 9억 중에서 한 4억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결국은 이 도서관도 이제는 어떤 특책 사업과 특화 사업으로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이제 지금 시대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과 원장님들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각각 그 울주 남부 중부 다 간에 그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색 그 남구 울주 동부 이런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특화 사업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되는 게 우리 관장님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이제 특화 사업이 각각 어떤 게 있는지 모든 관장님께 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간에 특화 사업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중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시장 책수레, 책 나눔 행사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소상공인들이 그 일에만 몰두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나아질 것 같고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 성남동에 이제 중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 7월에 옮기죠. 혁신도시로. 23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7, 8월에 옮긴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전통시장 행사는 뭐 진행 없이 뭐 계속할 거죠? 저희 안 그래도 저희 전통시장 책수레 책 나눔이라든지 책 나들이 행사 나가면 그 상인분들이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도 좀 많이 하시고 또 걱정 많이 계속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네네. 주셔서 저희가 나중에 그 또 건립되면은 그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아주 고무적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걸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꼭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울산 하면은 뭡니까? 산업도시잖아요. 문화도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아직 못 들어봤잖아요. 산업도시이긴 하지만 문화도시라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게 좀 변모하는 그런 우리 울산 그 도서관 관장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주 도서관 그 관장님. 예. 잠깐만요. 울주 도서관의 9페이지, 10페이지에 한번 보니까 울산 그 평생 학습 박람회 부스를 운영한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주 도서관장입니다. 울산 평생 학습 박람회는 주관이 울산시와 울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평생교육 관련해서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도서관 쪽에 교육청 소속 4개 도서관은 이제 부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주관적으로 울주 도서관에서 주도해서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한 1,6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 뭐 집행은 하나도 안 된 상태더라고요. 그게 지금 11월 초에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태화강 국가정원 거기에서 할 거라고 지난해 하고 있는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지금 계획 11월 4일부터 6일까지로 지금 예정을 잡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일부터 6일. 11월 4일부터. 11월 4일. 예. 11월 4일부터 6일 3일간입니다. 예. 이런 행사도 정말 정원에서 우리 책 읽는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도 아마 시민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뭐 기간을 좋은 날로 해서 기간을 늘려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요. 네, 우리 남부도서관 4페이지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 그 영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예. 이건 지금 보니까 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행사 진행에 있어서 보니까 예산이 뭐 디지털 정보 서비스에 한 4,500 잡혀 있고 나머지 그 직호국 영화관이나 다들 학부모 DVD 대출 서비스 운영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다 그냥 비예산으로 처리되고 있던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다들 학부모하고 DVD는 대출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예산이 필요가 많지 않고 다른 그 이제 디지털 정보 서비스로 지금 돈이 한 3,2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 상황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오디오북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있고 또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오디오북이요? 예. 오디오북은 계속 지금 제가 남부 도서관장님 2021년에 오신 지가 언제다 그랬죠? 7월 1일자 왔습니다. 아, 2021년도에 그래서
보조로 좀 이렇게 예, 도와줄 수 2021년도에 없습니까? 오디오북이 한 63점 정도 2021년도입니까? 예, 확충이 됐고 지금 현재 한 363개 상권 정도의 오디오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21년도면 굉장히 늦다 그죠? 네. 지금 이 디지털 시대인데 예. 이게 지금 완전 스마트한 시대 아닙니까? 시행을 한 거는 2003년부터 시행이 그렇죠? 되었다고 합니다. 예.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예. 스마트한 시대인데 예. 우리도 앞으로 뭐 전자책도 있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뭐 예. 일반 책자보다 전자책이 있고 읽어주는 책 여러 가지 예, 예. 우리가 아마 도서관도 많이 발전해야 되고 앞으로 그 관장님들이 더 잘할 거니까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뭐 전자책부터 시작해서 또 뭐 읽어주는 책 뭐 이런 내용들도 모두 같이 이렇게 뭐 안건으로 올려주셔가지고 예. 뭐 돈이 좀 들더라도 시민들이 사실 도서관이 옆에 안방 그 옆에 그냥 동네 그냥 마트 가는 것처럼 카페 가는 것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좀 참고하셔서 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 이동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질문이 곤란한 부분이 계시다면은 혹시 출석 공무원 중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는 발언 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도 무관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권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순영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수련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수련원장 김혜수입니다. 지금 2022년 상반기 지금 객실하고 이용 인원이 있는데 요건 뭐 가동률로 따지면은 뭐 객실이 한 몇 프로 정도 평균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일일 평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평균으로. 평균 한 15실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실이면 네. 이제 있는 전체 객실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한 30% 30%? 정도. 네네. 그럼 성수기 때는 뭐 100% 다 됩니까? 네네. 지금 7월하고 8월은 거의 다 예약이 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수기 때는 뭐 퇴직자분들하고 그런 분들은 사용을 좀 제한을 하고 있고 그죠? 아니요, 제한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타시도 네, 뭐 퇴직자, 타시도 교직원은 네. 사용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공지가 떠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있습니까? 제가 네, 잘못 알았나 봅니다. 네, 네. 7월 22일부터 8월 27일 네, 네. 그죠? 그리고 올해인가 작년인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하셨죠? 네, 이번 7월 1일자로 앞서 발령받았습니다. 계시던 분이 보니까 출장에 보니까 5월에 전남에 어디 한번 또 뭐 벤치마킹 하러 가셨는지 근데 그런 거는 갔다 오면은 보고서가 남아 있나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타 지역도 많은데 전라도에 왜 갔는가 싶어가지고 전라도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조금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계신 분이 왜 그쪽으로 갔는지 제가 궁금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보니까 네.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지금 4분인가? 네네, 청소 실무원님 4분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은 4분이고 공무직도 계시고 네. 이분들은 뭐 휴식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네, 따로 실을 하나씩 배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비율이 10분 중에 뭐 거의 좀 이렇게 사실 현장에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이런 건 없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수련원 운영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작년 11월 22일에 정상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수립을 하였는데요. 거기 저희가 분기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올해 3월하고 6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만족도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만족도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사항을 말씀하시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또 불편사항은 적시적시 그때그때 해결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객들께서는 크게 뭐 만족도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이 관계된 분들이 좀 쉬러 오시고 저렴한 가격으로 좀 이용하러 오시면 네네. 그 뭐 예를 들면 거기 매점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매점은 없는데 주변에 이제 상가가 매점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그 쓰시는 분들이 좀 니즈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기왕이면 조금 더 도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네네. 그런 거 뭐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네네. 향후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는 제가 일단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저희 때하고는 지금 좀 도서관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또 다들 아시겠지만 미디어가 이미 익숙해져 버렸고 책 보고 이런 거 독서 자체가 좀 저도 나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자식들도 책은 안 보고 뭐 이 패드를 보고 하는 게 익숙해져 버리는 세대가 돼가서 계신 관장님들께서도 그런 고민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을 쭉 보면요, 관별로 그래도 유아 및 초등, 중등 교육의 비율로 보면 그래도 조금씩 있는 데가 있고 좀 비율이 낮은 데도 있어요. 지금 대부분 비율이 높은 게 평생교육이고 그죠? 교육 일반이고 지금 유아 및 초등, 중등 교육 이런 데가 지금 비율이 좀 낮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책 읽는 습관은 나이 들어서는 좀 만들기 힘들다고 보고요. 유아나 초등이 어릴 때 먼저 이렇게 쉽게 접근해가지고 적응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독서하는데 좋은 습관이 되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예전하고 달라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또 겪어보고 책도 많이 읽어서 좀 우리 미디어보다도 또 좀 책에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성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 도서관이나 이런 거의 목적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좀 말씀을 자주 해주시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나 어떤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성과를 뭐 좀 판단하다 보니까 뭐 그런 데 좀 치중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도서관은 약간 좀 어느 정도의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교육을 좀 받아서 여러 다양한 계층의 오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이 좀 이렇게 잘 적응해가지고 자주 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만들어 주십사까지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권순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관장님들 그리고 원장님 대단히 반갑고요. 우리 김혜점 원장님은 저희하고 시작일이 같네요. 네. 예, 저희도 7월 1일 날 시작했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우리
김혜점 우리 원장님께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릴게요. 네. 우리 6, 7페이지 도서 구입비가 있네요, 그죠? 네네. 우리 그 로비 수료는 문구에 다양한 도서를 비치해서 방문객 이용을 하신다고 연중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거 혹시 뭐 좀 도서를 비치해서 보시는 어떤 이용률이 나오나요?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크게 이용률은 없는 것 같고요. 없죠. 네. 제가 봐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를 생소하게 조금. 쉬러 갔는데 독서를 네. 한다는 부분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차라리 도서 구입비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이 금액을 필요한 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가끔씩 또 책이라든지 이런 분을 찾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 개인이 학생들도- 가지고 오시겠죠, 그죠? 네, 보통 어린 놀러 학생들도 가면 가방에 있어서. 책 한 권씩 넣어 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또 찾으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완전- 검토해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들, 요즘 트렌드가 있잖아요.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여기 보니까 뭐 프로그램도 많고요. 책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딱딱한 책을 읽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의 어떤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독서와 독서율을 높이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이 오신 분들께 피부로 와닿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어머님들은 프로그램을 찾아다니세요. 예를 들어서 중부도서관에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중부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듣고요. 그리고 동부도서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또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구립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들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중부도서관, 동부도서관, 남부, 울주도서관은 그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배너로 뜨던가 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구립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더 시민들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동부도서관도 위치가 접근성이 다들 그래요.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한 필요한데요. 그 방법이 이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연계하는 사업들, 작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나 또한 뭐 구립도서관이나 연계하는 부분들이 잘 나와 있던데 구립도서관은 좀 나아요. 근데 작은 도서관들은 정말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들이 사서분들을 정기적으로 좀 순회를 해달라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오고 안 오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혹시 사서분들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나요?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울주도서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제 요청이 오는 관할 요청인데 뭐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어떤 데서는 뭐 장소 점검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컨설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부분이 아니라 한 번씩 와달라는 부분이죠. 주기적으로 순회하기는 조금 인력이 조금 딸린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다른 도서관도 똑같나요? 네, 동부도서관 정없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작년도 순회 사서에 대해서 이거 공모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돌면서 작은 도서관 계속 순회 사서가 예. 돌았는데 원래는 이제 동구 쪽에 동구청에서 그 하는 공모 사업이었는데 원래는 동구청에서 바로 작은 도서관으로 경비를 준다고 저희들이 원래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 했었었네요. 그 만족도가 꽤 네, 높았을 작년에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다 똑같은데요. 이게 다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정보 취약계층 독서 활동 지원에서 무료 배달 서비스 지금 4개 도서관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니까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 때 절반치 안 되게 지금 사용을 하셨는데 그만큼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4개 도서관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왜 꼭 우리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보호자, 노인 대상 딱 한정을 지어놨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예, 울주 도서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도서관법 시행령 21조에 보면 예. 취약계층 좀 독살등 지원 대상으로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 어르신, 노후층 예. 주민이라고 여건 한정된 그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전해다 예 보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그건 알겠어요. 정복 취약 계층이 아닌 뭐 일반 시민들을 위한 독서 활동 지원 활동으로 무료 책 배달 서비스 이런 건 가능하지 않나요? 도서관별로 어떤 특화된 정책이나 뭐 이런 건 가능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니까 꽤 괜찮은 정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취약계층으로 묶여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뭐 한다면 독서율을 높일 수 있는 책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높아질 것 같은데. 예, 울주 도서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 관할에서는 책두루의 서비스 사업이라 해서 이제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간에 서로 택배 간에 무료를 해주는 그런 서로 상호 대차 서비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개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료 책 배달이. 그러니까 예. 개인으로 무료 책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없는 책을 서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 말고 예. 뒤에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다른 말씀하세요. 네, 울주도서관 임미입니다. 저희 울주도서관 작은 도서관, 공립도서관, 그다음에 국립도서관까지 14개 도서관들이 회원들이 책을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무료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신청한 도서관에 무료로 바로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집에까지. 이게 지금 정부 취약계층은 집에까지 무료로 책 배달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안 네, 그런가요? 네네.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집에까지는 아니고 해당 도서관까지 저희들이 배달을 해드립니다. 정부 취약계층도 그럼 해당 도서관까지만 배달해 준다고요?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무료 지금 택배하는 거는 집에까지 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 배달해드립니다. 같은데요? 그런 내용 맞나요? 해당 신청 도서관까지만 배달을 해주는 게 맞나요? 나머지 네네. 도서관도? 취약계층이 요거는 안에서? 울주군 안에서만 잠깐만요. 저희들이 네, 중부도서관장 예. 김숙현입니다. 예, 그 일반인 대상으로 책을 대여해 주는 아니요. 지금 예, 정부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책 예. 이건 집에까지 배달되는 그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자꾸 좀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정부 취약계층은 신청을 하면 집까지 택배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일반 시민들한테도 제공할 수 없냐 이거죠. 일반, 뭐 일반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책받아 상호 대차 서비스라고 해서 만약에 울산 지역에 그 이용자분이 원하시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 타 지역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지 이제 무료 택배는 아닌데 택배 비용을 저희가 이제 3,000원 지원하고 개인이 2,200원 지원했
개인 부담으로 그러니까 해서 뭐 그런 괜찮죠. 예,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필요한 도서를 예. 각 집으로 이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아, 중부 도서관 하고 있네요. 아니요, 그 아마 4개 도서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예, 책바다 상호 예. 대차 서비스입니다. 가능 그런 걸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는? 지금 이 그 책바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울산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각 도서관에서 그 책 비용을 이렇게 부담을 했었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이렇게 제가 따로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승우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북구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이 없잖아요. 근데 구립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 좀 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좀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그래서 북구만 소외돼 있는 독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외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시립도서관이 필요하고 그거는 뭐 북구청하고 적절하게 얘기를 한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위원장님 한번 그거 신경 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추가 질의 시간에 제가 먼저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 도서관이 과거에는 우리가 인프라가 좀 적었을 때는 각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맞는데 지금은 학교는 학교 내에서 도서관이 참 잘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지금 도서관에서는 대부분 영유아라든가 아니면 성인들 또 어르신들 평생 교육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도서관도 지자체별로 좀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또 그것은 뭐 장기 과제일 수도 있고 중기 과제일 수도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면 학교하고 연관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 뭐 이런 개념이다 보면 차라리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게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리고 싶으면 서로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계속 의논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정보 교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수련원장님 이거는 해당될 이야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신명 연수원만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제주도에도 뭐 하나 만든다는 소문 들리던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교육 연수원 분위기 그런 종류입니까? 수학 여행 가가지고 뭐 그것도 숙박 시설 아닙니까, 그죠? 네, 아직 제가 학생들이나 뭐 그죠? 구체적인 계획을 보지 못해서 그거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 수련원에 대한 지금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예산을 뭐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시설비라든가 또 소모도 있고 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 향후에는 또 보면 또 리몰링비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네. 제주도의 교육연수원이 과연 적합하냐? 차라리 그런 전문적인 호텔 경영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해서 네. 뭐 장기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또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JBC라고 울산 개발, 제주 개발하는 곳에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거기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호텔도 다 돼 있고 카지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장기 임대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장소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훌륭한 곳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좀 효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은데 신명 우리 수련은
지금 운영하면서 네.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시설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아직 리모델링은 했지만 그래도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또 객실 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예전 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새로 구비를 하려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그러니까 좀 수리를 투입이 되고요. 만들면 네. 수익은 없고 나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 예산에 얼마나 많이 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십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제주 연수원 만드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주 그 종합적으로 계산을 많이 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저희들 의견이 관철되도록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른 우리 의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자, 없으면 더 이상 기대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울주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께서는 보고한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곳인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대를 선포합니다.